자, 4강 4번. 어머,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쵸? 4강 4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저기 하면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일일이 막, 저기 해가면서 진행을 하진 않을 거라, 보자. 내용만 좀 보면서 갈게요. 내용만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공부를 한 거고, 사실, 이 엄청나게, 4강 4번 맞네? 맞죠? 네. 엄청나게 양이 많은 저기라, 내용만이라도 사실 알고 있으면은 엄청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고3 영어 시험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봤던 것처럼 어렵게 내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어렵고 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냐 보니까,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뭐가 좀 있다. 앞에서 내오는 내용이 뭐야? 영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뭔가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를 하내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좀 있다? 좀 이제 tough하고 unemotional하다. 좀 애가 좀 강인하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야? 옛 같은 거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반대 얘기 나오겠네, 그치? 반대 얘기가 나오겠네요. 뭐야? 많은 연구들이 뭘 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아하니 역경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산적인 방식은 이러한 뷰, this view라는 게 뭐야? 앞서 봤던 이런 뷰죠. 앞서 봤던 이런 내용의 뷰잖아. 어떤 내용이야? 우리가 감정을 잘 이겨내고 거칠고 별로 이제 unemotional한 사람들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 라는 어떤 뭐랄까 견해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this view야. 그게 this view야. 되게 우리가 감정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 감정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위기도 잘 이겨낸다.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크라이시스를 잘 극복한다라는 게 그 관점이란 말이야.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관점을 뭐 한다? 컨트로직트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반박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뒤에 얘기는 뭐야? 뒤에 얘기는 안 봐도 어떤 얘기야? 감정을 뭐 해? 그렇지. emotional expression이 중간 다 지우면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적응과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해야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걸 발산함으로써 그 감정을 내가 내 비춤으로써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오늘 학원에 갔다 왔는데 신도연이가 막 하면서 여러분들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죠? 신도연이가 뭐라 하고 뭐 잔소리를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잔소리하고 했다라고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뭔가 그래도 말하니까 좀 낫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야, 너한테 말하니까 좀 낫다 이런 표현들을 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걔는 왜 그러냐? 신도연이 걔 못 돼먹었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지를 할 수도 있다 서포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한 그런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뭔가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상황에 놓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그 위기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방금 들은 나의 예시는 그냥 말하고 끝이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친구들과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나를 예로 들면은 내가 여러분들 중 하나와 트러블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내 기분은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꺼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방적으로 니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꺼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내가 학원에 이런 애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말도 안 듣고 어쩌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친구 입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떠냐, 나는 내가 학원 다닐 때는 선생님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런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상태에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자신을 표현해라.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라.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뭐 여러분들 기분도 나아질 거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너가 잘못한 거 없네 라는 지지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다. 뭐랑 다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견해랑 다르게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강 1번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5강 1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어떤 정책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따로 질문도 좀 받았었고, 그렇죠? 따로 질문도 누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질문도 좀 받았었고요. 내용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공기역학이니 뭐이냐는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지, 결론적으로는 과학적 진리가 뭐냐에 관한 얘기예요. 과학적 진리가 뭐냐. 자,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건 과학적 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 문장에 맨 처음 나오는 내용 뭐야? 문화 상대주의자가 어디에 없다. 3만 피트 상공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문화 상대주의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문화라는 건 어디에 관련된 얘기냐면 사회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치? 문화라는 건 사회에 관련된 얘기잖아. 여기서도 과학적 진리의 반대적인 내용이 뭐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과학적 진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로 뒤에 나와. 여기 나오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편견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얘기는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자고 자시고, 즉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자가 뭐야? 이 문화가 나아요. 이 문화는 떨어져요. 얘는 병시고요. 얘는 좀 더 괜찮은 문화예요. 이런 게 문화 상대주의자잖아? 그러면 이런 거랑 상관없어. 그게 다 뭐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상관없이 3만 피트 상공에 애를 떨어뜨려 놓잖아요? 뒤져요. 그치? 그치? 걔네도 똑같은 공기역학 법칙을 적용받을 거예요. 떨어져요. 뭐 누구는 안 떨어져요? 나를 갖다 놓으면 안 떨어집니까? 하다못해 여긴 문화 상대주의자를 했지만,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자가 아닌 뭐 문화 평등주의자라고 해보자. 걔는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걔네도. 누구든 간에 문화에 상관없이 누가 문화가 잘나고 자식을 떠나서 자빠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죽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는 그 누구한테든 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1번 설명. 그럼 과학적 진리라는 게 뭐냐? 뭐냐 보니까 어디 보자.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네요. 아래 되어 있네요. 어떤 질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이언티픽하다고 부른다는 얘기죠. 물론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느 정도로 근사치고 어느 정도 유효성 한계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과학적인 지식이 뭐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게 뭐 틀리고 자식을 떠나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딱 줘야 돼.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조금 내려가면은 그 답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쉽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결국에는 그 답 자체가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오케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다? 실험이나 관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얘가 맞아, A라는 사실이 맞아 라고 얘기가 돼야 그게 과학적 사실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문장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문장도 뭐 어렵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 You don't need the police and random. 얘네들 뭐야? 여론조사, 무작위적 실험. 여러분 이거 무작위적 트라이얼 시도라는 게 뭐냐면요. 여론조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할 때. 당연히 그렇겠지. 편향된 쪽만 뽑을 수는 없잖아.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뽑을 건데 그걸 그 여고 앞에 가가지고 뽑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비율이 요만큼 늘어나지. 경로원 가서 뽑는 것보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는 게 여론조사가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온 얘기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뭐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연구 쪽이야, 얘가. 그지? 우리의 과학적 진리가 반대되는 부분들을 조사하는 방법론이란 말이야. 사회적인 여론조사. 이런 것들 다 사회 정치적인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지금 뭐 6월 3일인가 대선한다면서요. 그치? 그때 한다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낙하산이 작동하는 것. 얘는 뭐야? 과학이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딴 건 필요가 없다고요. 아까 뭐 필요하댔어? 낙하산이 작동하는 걸 보기 위해 그러면 위쪽에서 찾으면 뭐가 필요한 거야? 실험이 필요한 거고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 실험과 관찰 그리고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거야. 공기역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험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게 뭐야? 실험도 관찰이지. 그리고 그거로 나오는 이론이고 그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 얘기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얘도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장들을 어렵게 적어놔서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그 구조만 보면은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는 건 마치 공기역학 마냥 공기역학이라는 뭐야? 역학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죠. 공기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 내가 불면 공기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공기 중에 뭘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공기역학이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과학적 진리는 정치적, 사회적 판결에 관련해서 작용하고 그럼 뭘 과학적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 뭐에 의해서?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끝. 그런 얘기예요. 그치? 마지막은 정리해주는 얘기고. 정리해주는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지. 오케이. 5강 2번도 한번 봐보죠. 얘는 뭐 여러분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거 내가 여러분들 수업을 했네? 내가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원장님이 하셨네? 아 그래요? 그것도 기억해요? 자, 아무튼 얘는 무슨 내용이야?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 되게 뜬금이 없어서 그래요. 얘는 이제 어렵게 느낀다면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한 공동체가 암컷 야생 소 사냥을 중단하면 그 무리는 인간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얘가 뭐냐면요. 얘가 이 내용이 관찰값이야. 어떤 새끼들의 관찰값이냐? 관찰. 어떤 새끼들의 관찰값이냐? 뭐라 그랬냐면 야생소를 관찰함으로써 누가 얘네가 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더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더 옛날의 조상들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100만 년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해봅시다. 우리로부터 이 사람들은 뭘 관찰했냐면 프레데터를 관찰했어. 포식자들을 관찰했어. 왜? 얘네를 알아야 살지. 그치?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밤에만 나온대. 그럼 밤에 나가면 돼, 안 돼? 그런 걸 관찰해온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어. Deep ancestor. 얘는 더 옛날이라 deep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한 50만 년 전쯤 살고 있던 애들은 누굴 관찰한 거야? 캐트를 관찰한 거야. 근데 어떤 캐트야? 와일드한 캐트를 관찰한 거야. 그 관찰값이 뭐야? 얘야.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암컷 소 사냥을 중지하면 내가 가까이 가도 괜찮구나 라는 결론을 얘네가 내린 거야. 마치 뭐처럼 이 새끼들이 프레데터 보고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구나 처럼 관찰을 해서 와일드 캐틀들을 관찰을 해서 저 결론을 내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생의 주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얘네 생애 주기 혹은 살아가는 주기의 일부야. 어떤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걸 이해를 한 거야. 어떤 식으로 야생소들이 살아가는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원래는 다 발로 차버렸는데 얼마 동안 사냥을 안 하니까 얘네가 우리를 경계를 안 하는구나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몇 가지 모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중에 하나가 뭐야? 새끼를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데려올 수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사냥을 안 하니까 경계심이 없네. 데려올 수 있네가 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로는 가축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데려와서 키우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뒤에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지식들 소떼를 어떻게 키우고 어떤 식으로 살고 하는 거를 공유해가면서 일을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자,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 여기까지 해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관찰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지? 아이디어도 생각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키울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생겼겠어? 도메스티케이션이 생겼어요. 먹이 가축화가 생겨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캐틀만 예시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가축화가 된 거죠. sheep, pig, llama, goat 이런 애들이 가축화가 된 거고 그지? 그렇게 되면은 개랑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하죠. 형태 그리고 행동적인 쉐이핑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를 길들인 것처럼 소도, 양도, 염소도, 라마도 우리가 얘를 어느 정도의 행동적이고 형태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해졌어. 근데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요? 방향성이 어느 쪽이야? 밀 프로덕션을 뭐 하는 쪽으로?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조작을 하겠죠. 가축화를 성공했으면 우리가 이 가축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고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조작을 하겠죠. 얘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유를 한 거야. 야야야 이걸 먹여보니까 얘가 잘 크더라. A라는 음식을 먹여보니까 얘가 뚱뚱해져. 고기가 많아. 맛있는 고기가 많아져. B라는 걸 먹여보니까 이건 별로야. 얘가 좀 말라. 잘 안 커. 야, C를 먹이니까 새끼 소가 어른까지 되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사육할 수 있는 개체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키울 개체를 선택하기 시작을 한 거야. 뭘 키울까? 당연히 가축 입장에서 큰 놈을 키워야겠어요? 작은 놈을 키워야겠어요? 큰 놈을 키워야 큰 놈이랑 교배를 시켜서 큰 놈이 나오겠죠. 그렇지? 나는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니까. 우유를 많이 짜는 애랑 우유를 많이 짜는 애를 물론 이제 숫소는 우유를 못 짭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소랑 우유를 많이 짜는 암소를 교배시키니까 우유를 더 많이 짜는 애가 나오더라. 이런 걸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선택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게 현대 가축화를 향한 첫 번째 스텝이었다는 얘기고 갑자기 햄버거로 나와서 그런데 이 햄버거까지 가는 과정이 뭐야? 도살? 그쵸? 도살 전에 가축의 대량 생산인 건데 그러니까 햄버거를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소가 찍혀 나오니까 그렇죠. 소가 개 많아서 그래요. 소고기가. 소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소고기가 어떻게 해서 너무 많아질 수 있었는가? 큰애들끼리 교배. 큰애들 교배. 더 큰애들 교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빨리 키우는 사료들을 막 아이디어를 공유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막 유전적으로도 막 조작하고 이래요. 그런 것들 다 해. 약도 막 넣고 막 다 해.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와? 소가 나와요. 소가 많이 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햄버거가 나오는 거죠. 이 햄버거가 나왔다는 게 뭐야? 고기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고기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햄버거 싸잖아요. 솔직히. 네, 햄버거 패티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기 생산이 늘어났다. 어떻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1년의 과정을 거쳐서요. 큰 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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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더. 그리고 빨리 키우는 거. 병 안 걸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햄버거. 햄버거 안 써도 돼요. more milk. 적어도 돼요. 뭐, for coat. 써도 돼요. 코트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햄버거가 가장 와닿으니까 햄버거를 쓴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모에 대한 얘기를 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양이랑 뭐 개랑 라마가 다 햄버거 같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